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8월 24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 일단 뭐 미증시는 뭐 좀 돌려주나 싶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합, 최근에 계속 좀 하락을 했죠.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버텨줄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지만 결국에는 이번 주 그 잭슨홀 그거를 좀 보고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미 증시 자체 전 세계적으로 갖다 뭐 미 증시가 밀리는 것도 있고,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미 증시 보고 밀리면서 또 환율 문제도 있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증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. 좀 뚜렷하게 좋지는 않고, 자 오늘 뭐 새벽 중에 이제 이것저것 있긴 있어요. 있긴 있는데 좀 하나씩 보자면은, 일단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계 시황이겠죠.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황이 좀 진정이 되냐, 아니면 언제 좀 안정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,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긴축 소용없나, 미국 경제학자 뭐 내년이면 침체 온다, 환율 1,4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다, 그 다음에 뭐 미국 FED 추가 금리 인상 재확인.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단 9월 FOMC까지는 좀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. 여기저기 봤을 때.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뭐 자이언트 스텝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,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좀 조절이 이어질 거냐. 뭐 이래놓고 다음 달 빅스텝 나오면 조금 더 좋기는 하겠죠. 이제 그 스텝보다 중요한 게 결국 파월을 연준에서 이런 어필이거든요. 아, 우리 이제 좀 속도 조절하겠습니다. 인플레가 좀 잡히는 것 같네요. 시장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서 봤더니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한 게 인플레 잡는 거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거부터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왜? 인플레가 잡히는 게 보인다. 이런 발언을 지금 시장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자, 영국 물가 폭등에 공공부문 뭐 줄 파워, 내년 물가 상승률 18% 예상된다. 이런 내용들 결국 지금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언급을 하냐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, 물론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높은 확률로 금리에 대해서 언급은 할 거예요. 뭐 가끔 안 할 때도 있기는 한데, 이제 안 하더라도 결국 다음 달 FOMC가 있고 거기까지는 천천히 움직임은 봐야 되지 않나.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어제 좀 갑자기 급등을 좀 했는데, 어제 새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다. 유가 그리고 식량 선물들이 대체적으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하락을 했어요. 뭐 저는 천연가스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 좀 아쉽기는 한데, 유가랑 식량이 전체적으로 급등을 했고, 이게 러시아 곧 우크라이나 타격 첩보, 자국민들 대피해라, 요런 거 얘기 나오고, 6개월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에 대해서 24일 대규모 군사 충돌 우려,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얼마 전에 푸틴이 뭐 존경하는 사람의 뭐 딸이 그 뭐 테러 때문에 그 차가 뭐 폭발했죠. 그것 때문에 뭐 열받아서 대규모 전면전 펼친다,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가랑 식량 쪽이 좀 급등을 한 것 같아요. 천연가스는 글쎄요, 왜 밀렸는지는 이유는 좀 찾기 힘들더라고요. 아마 10달러 찍고 그냥 저항 맞고 그냥 한번 툭 밀리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, 일단은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. 4% 밀렸고, 유가는 3.7%, 옥수수 같은 게 4% 정도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. 옥수수, 대두. 자, 그래서 일단은 또 천천히 넘어가 보면은, 여기서 뭐 천연가스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일단 개파락을 피하기는 쉽진 않겠죠. 그리고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, 그린 뉴딜, 이쪽은 EU 재생 에너지 목표 상향 이런 게 붙어 주나, 혹은 삼성에서 아리백 생존 경제 문제이다. 삼성에서도 이르면 8월, 뭐 이르면 8월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, 이번 달. 뭐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뒤에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겠죠.
자, 그래서 그린 뉴딜은 어제 이 태양광 애들 중국 전력난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고 그거랑 뭐 폴리실리콘 가격 이런 걸 이슈들을 엮이면서 좀 시세를 줬는데 결국 이 형님들이 큰 형님들이 수급 들어오면서 좀 잘 버텨줘야 돼요.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안 밀리고 있죠. 이거는 안 밀리고 있어요. 뭐 옆으로 기다가 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재료가 있으면은 좀 또 바로 시원하게 가질 수 있는 움직임이지 않나. 그리고 저 등치 큰 애들이 버텨주고 하면은 이런 밑에 하나솔루션, 뭐 SDN, S에너지, 신성 ENG 이런 종목들이 눈치 보다가 좀 따라갈 수 있는 것 같고, 풍력은 대명에너지, CS 베어링, 윈드가 일단 수급 이탈이 없고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서 그런 그린 뉴딜 관련 주들. 자, 그 다음에 뭐 대만 정책범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. 미쓰비시 전범기업 이것도 패스하고, 삼성 평택에 100조 투자 공장 3곳 더 짓는다. 이게 이제 좀 일반적인 장이었으면은 반도체 중소형주들 이제 그 뭐 라인 공장 라인 증설을 하면은 거기에 들어서는 장비들이 있단 말이에요.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여러 개가 있죠. 전공정, 후공정, 그리고 그 공정마다 들어가는 장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장비주들이 일단은 공장 3곳 더 짓는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. 이제 지금 시장이 반도체가 좀 부각이 되기는 애매해서 애초에 대장격인 삼성전자가 지수 따라 밀리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저런 복잡한 거 있죠. 애플이 결국 TSMC 3나노 공정 삼성이 먼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인데 TSMC에 선택했다. 요거는 뭐 그런 뉴스도 있고 수급도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요거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, 천연가스는 지금 일단 선물이 밀렸어요. 그래도 결국 뒤에 이 유럽 같은 거 요번 달 말에 이 노드스트림 1 폐쇄도 있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보 전쟁, 그리고 대체 에너지, 뭐 신재생 에너지랑 원전, 석탄, 그리고 LNG가 지금 좀 조선 쪽으로 갖다 움직이죠. LNG에 직접적으로 좀 엮이기보다는 옮겨야 되는 조선. 그래서 1승이 그거 대표로 엮이고 있고, 호주 LNG 수출 제한 검토 등등. 그래서 천연가스는 뭐 오늘은 일단 밀렸기 때문에 뭐 저도 순저를 치고 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뒤에 움직임은 좀 계속 볼 거는 같습니다. 겨울 다가오면서 이런 게 또 다시 부각되는지, 그리고 또 뭐 10달러 돌파하면서 한번 시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계속 추적을 할 것 같고, 자, 아이오닉은 이거는 어제 뉴스여가지고 현대공업 뭐 이런 게 있는데 패스하고, 자,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뭐 과감한 규제 특례 담은 UAM 관련 법 국토부 장관이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. 그리고 하나 UAM 미국이어 유럽까지 영토 확장, 배터리부터 기체까지 다 한다. 이런 키워드가 좀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하나 UAM은 아무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이 좀 생각은 나거든요. 수급주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이런 것도 좀 넘기는 했죠. 그 다음에 방산주잖아요. 기간 수급 들어오고, 그리고 하나 저 이슈 키워드 때문에 미국 이어 유럽까지 영토 확장 이런 걸로 혹시라도 뭐 우리 이런 베셀, 파이버프로 이런 세력주들 좀 같이 엮어주나. 애들이 안 그래도 차트가 이런 전저점까지 좀 내려오긴 했는데 같이 엮어주나. 이틀 전에 좀 슈팅을 반짝했지만 이런 이슈에 엮어주는지.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식량. 지금 세계적으로 갖다가 증시 자체는 최소 어제는 뭐 많이 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좋지는 않죠. 증시가 조금은 하락 장세이고, 어제 옥수수 선물, 대두 선물 이런 가격들이 좀 부각이 됐어요. 저 전쟁 때문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냥. 자, 옥수수 선물 봤을 때 이렇게 4%, 그 다음에 대두 선물 이런 것도 1.7%. 지금 이게 아마 그 전쟁 침공 이것 때문일 것 같기는 합니다. 유가도 그렇고
어제 중앙에너비스 상 따신 분도 좋겠네. 그래서 세계 곳곳 흔드는 가뭄, 이상기후 덮쳐, 내년 2차 식량 위기,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뭐 침공을 할지 모르지, 그 대규모 전면전, 뭐 엄청 새로운 상징성의 느낌은 아니죠. 하지만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저런 식으로 하다가 침공, 부각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해지 테마들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나. 뭐 천연가스도 그 관련 주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 뭐가 됐든 일단 원자재가 좀 가격이 밀렸으니까. 자, 61년 만에 최악 가뭄의 화학물질 사용, 뭐 메마른 강바다. 지금 그래도 독일 라인강 같은 경우에는 좀 수위가 오르고 있다고 해요. 현대차, 토요타 공장도 멈췄다. 세계 경제 흔드는 중국 이상 가뭄. 이게 어제 이제 태양광 쪽에서 좀 부각이 됐던 거죠. 중국 전력난 때문에 공장들 멈췄다. 온난화의 역습, 뭐 동시다발, 태풍, 폭염, 가뭄 이런 것들. 자, 그래서 일단 식량 쪽은 해지 성향을 갖고 있고 러시아가 뭐 전면전 할지는 몰라요.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미국 첩보부 또 그때 좀 신기하긴 했거든요. 미국 측에서 아니 러시아 자꾸 침공 안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처음에 러시아가 침공 그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그 시즌이 있었죠. 미국에서 쟤네 조만간 침공한다. 조만간 침공한다.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 무슨 소리냐? 우리 침공할 생각 없다. 하더니 갑자기 침공, 막 전쟁 시작. 그거 보면서 진짜 이게 미국이란 나라 정보력은 무시하기 좀 쉽지 않구나.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도 뭐 자국민 대피해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랑 동맹이다 보니까 정보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 부분은. 미국을 보면서 쟤네 진짜 위성으로 본 건지 그 병력 이동 같은 거를 캐치를 했겠죠. 그래서 요번에도 대피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미국 진짜 정보 좋긴 하구나. 이번에도 가능성 높겠는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식량 관련 주들 미국 판벨트에서 뭐 작황지 이런 거는 조사를 해서 원래 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더 적게 생산이 됐는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뭐 수확량은 문제 없는지 문제 없으면 그냥 이슈로 안 엮이고 그냥 천천히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거는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. 다음에 원자재에서 커피도 3.68%뭐 이런 게 있기는 하네요. 전일 대비해서 좀 올랐다.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맥널티 이게 이제 맥심 관련주였나요 이게? 커피 원두 여기 있네요. 커피 수출국 브라질 수확량 급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차트로 봤을 때는 뭐 7,000원 넘어주면 좋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대금은 아주 죽어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. 자,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일단 식량 쪽을 오늘 또 얘네들이 그 기술적 반등을 다 준 상태여가지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막 40% 30%씩 뽑아줬잖아요.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. 부담스럽기는 한데 식량 선물이 일단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저런 침공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보던 애들 좀 위주로 볼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강했던 애들 고려산업, 한일사료, 미래생명자원, 뭐 한탑 등이랑 뭐 대주산업은 장기평 좀 넘어주는지 볼 것 같고 요 정도 효성 OMB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대장이 순환을 할 수도 있어요. 밑에 있는 애들이 새로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저는 일단 그래서 이런 섹터는 식량 관련주들을 일단 다 모아 두셔야 돼요. 한눈에 어디가 세네 오늘은 어디가 대장이네. 물론 식량주가 무조건 오늘 시세를 준다는 아니지만 저런 분위기에다가 시장 분위기 시황상 주도 테마를 오전 중이라도 뭐 좀 반짝해 줄지 그러면 할 때 누가 대장인지 한눈에 보는 게 더 편하겠죠. 자, 그래서 식량 쪽은 일단 오늘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 로봇은 뭐 이제 테슬라 AI 데이 9월 30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C 제품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지 않나. 저는 휴림 로봇, 로보로봇, SP 시스템즈, 유일 로보틱스 얘는 좀 신고가 갔으면 좋겠고 SP는 시총이
상당히 작아요. 시총이 작으니까 변동성이 좀 있고, 그리고 에브리봇은 이제 좀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. 물론 이 뒤에 로봇 이슈 나올 때마다 엮일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제 기준에는 들고 있다가 뭐 갑자기 막 20% 쏴주니까 차익 실현을 했어요.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거는 에브리봇이긴 하죠. 당연히 아마존 그 로봇 청소기 이슈 플러스 이런 장기평 꾸역꾸역 타면서 시세 한번 또 주고 움직임은 있기는 한데, 일단 움직임 줘서 저는 위에 있던 애들 위주로 좀 보지 않을까. 자, 그다음에 이제 재건 넘기고 원전 네옴시티, 이거는 11월 방한, 이거 잘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12조 사우디 원전 수주 네옴시티, 원전은 또 밀리지도 않아요. 그리고 요번 달 말에 이런 이집트 원전 계약 체결 기대감도 좀 있다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 어제 좀,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워낙 잘 버티죠. 이런 식으로 단기 저항 좀 돌파하고 넘어오는 모습, 양매수, 최근에 시황 불안했을 때도 지수 밀리는데도 수급으로 좀 버티고 있습니다. 이제 지수랑 좀 역행하는 종목이라는 건데, 얘네가 뭐 실적이 좋게 나오려고 하는 건지.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징적으로 원전이랑 풍력 관련 종목이긴 해요. 자, 원전주들. 그리고 이제 방산 이슈 뉴스들이 뭐 하나 둘 슬쩍슬쩍 또 붙더라고요. 현대로템 26일 폴란드 수출 본계약 체결. 이게 뭐 일단 5조 계약하고서 연내 좀 인수인계 하겠다, 이런 내용이 있죠. 그리고 26조 잭팟, K방산 더 큰 대박, 애프터마켓이 좀 기다린다, 이런 내용들,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더 큰 세계적으로 갖다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, 일단은 이런 키워드들로. 그리고 시황 뭐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 전면전을 할진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방산 쪽도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. 한 달이 엮을 수도 있고, 현대로템도 이런 자리 또 슬쩍 올라오고, 현대로템,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한국항공우주, 여기서 좀 더 가면은 이제 그 세력주들, 한일단조, 빅텍, 러시아 만약에 침공으로 엮이면은, 자,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, 박셀바이오랑 HLB는 개별주죠. 박셀은 이제 그 85,000원 좀 내려오는지, 아니면은 다시 좀 9만원 돌파하면서, 얘는 분봉상에 갑자기 좀 큰 돈 들어오는 거를 좀 저는 날마다 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. 분봉상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갖다가 대금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연달아 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돈 들어오나, 아니면은 85,000원 가면은, 이거는 지지를, 요 구간을 저도 이제 8만원까지 분할 매수를 생각은 해두고 있는데, 요 구간 오면은 이거는 좀 버티고 힘 주는 게 좋을 거는 같아요. 종목 움직임상. 자, 그래서 그런 치료제 임상 중간 데이터 발표, 그 다음에 HLB 시리즈는 9월 10일 유럽 아마케에서 임상 3상 발표를 하겠다. 그리고 히트2 같은 경우에는 사전 다운로드는 뭐 앱스토어 인기, 근데 인기 순위랑 매출 순위랑은 분명히 달라요. 매출 순위가 더 그 시장에서 재료로는 좋겠죠. 왜? 인기 아무리 많으면 뭐해, 사람들이 결제를 안 하고 시스템이 결제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면, 인기는 많을지언정 회사에 대해서 이득이 안 생기죠. 그래서 인기 1위는 좀 갑자기 출시하면은 사람들 안 그래도 컴퓨터 MMORPG는 좀 오랜만이어가지고 좀 관심은 갖는 것 같은데, 인기 1위는 좀 큰 재료는 아닙니다. 매출 1위가 좀 더 중요하긴 해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는 관점 똑같고, 요 정도가 있는 것 같네요. 시장 어차피 좀 개별 이슈고,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지수 보셔야 돼요. 지수 환율. 그래서 지수는 우리 한 775, 요런 구간 770선 내려오는 올 것 같은데, 여기까지 오고서 이제 1차적으로 좀 버텨주는지. 지수 엊그제 800 위였는데 순식간에 5, 6% 밀리고 있죠. 지나고 나서 이때 좀 비중 조절할걸, 이게 아니에요. 주식은 항상 물론 팔고 나가면은, 팔고 더 시세를 주면은 이때 좀 그냥 들고 있을걸 이럴 수도 있지만, 둘 다 껄껄이잖아요. 지나고 나서 그때 팔걸, 그때 그냥 더 들고 있을걸, 더 살걸. 하지만 핵심은 뭐냐, 그때 더 사고 그냥 냅둘걸 하고서 더 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피해는 없어요. 피해라고
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, 자신이.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금이 들어가가지고 손해를 본 게 아니잖아요. 아, 저거 들고 있었으면은, 내가 좀 더 수익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, 라는 생각이지, 실질적으로 내 예수금, 원금에 대해서 피해는 없습니다. 하지만, 이런 곳에서, 좀 더 볼까 하다가 내려오면은, 그때 팔 걸 그랬다. 이러면은, 내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, 지수 따라서 종목들이 대다수 밀렸겠죠. 내 계좌에 이거는 타격이 있단 말이에요.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. 둘 다 껄껄, 그때 살 걸, 그때 팔 걸인데, 예수금, 원금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. 직접적으로 내가 데미지를 입냐, 안 입냐.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시황에 대해서 결국 좀 보시면서 많이 밀리긴 했어요, 또. 단기적으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, 이제 잭슨홀 미팅, 과연 요번 주말 시장에서 그래도 좀 원하는 그런 대답을 해 줄지, 그거에 따라서, 물론 이제 저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아직은 크게 언급이 안 나오더라도, 이 정도 밀렸으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냥 언급이 안 나와도 시장에선 기다리고 있지만, 안 나오더라도 요 부분에서 일단 한번 버텨주긴 할 것 같은데, 그리고 어차피 다음 달 빅스텝 좀 나올 가능성은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자,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 좀 시황, 이걸로 우리가 선물을 하는 건 아니죠. 방향성을 맞출 필요까지는 없어요. 하지만 최소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계좌를 어떤 식으로 좀 조절해야겠다. 이것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종목들은 지금 이제 식량 쪽, 해치 테마들 일단 앞에 둬야겠죠. 식량이랑 원유도 갭이 많이 뜰 거는 같은데, 유가, 원유. 천연가스는 선물이 일단 밀렸기 때문에, 물론 얘가 밀리다가 갑자기 얘네들 좀 잘 가고, 아니면 러시아 저 침공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부각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. 선물 가격이 좀 밀렸지만 가만히 있더라도.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실질적으로 침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. 물론 미국 정보에 대해서 신뢰도는 좀 있긴 하지만,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선물은 밀렸다라는 거. 그 다음에 개별주들 지수가 좀 버텨줄지는 모르겠는데, 지수가 좀 버텨준다 싶으면은 강했던 개별주들 바로 반응을 할 수 있어요.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며칠 동안 이제 지수 따라서 힘이 없죠. 한 3일 정도 밀리고 있는데, 그 와중에 이제 윗꼬리는 좀 달고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종목에서 안 떠나는 모습, 이런 종목은 진짜 와장창 무너지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. 즉,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또 시장가 매수 따라 붙는 그런 매수세가 막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. 1승은 신고가 LNG 관련이고,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볼 것 같네요. 중앙에너비스, 한국석유, 그 다음에 한해사력, 고려산업, 한탑, 요것들, 식량, 대주산업, 개별주, 시장이 만만하지가 않네요. 그래서 그냥 좀 새벽 중에 엄청 주도 테마 느낌이 나온 건 아닌데, 그 시황 측면에서 선물이랑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결국 봐야 되는 거는, 지수가 밀리냐, 지수 밀리면 저는 해치 테마 움직이냐, 그리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러시아 좀 전면전 이런 거 장중에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지, 그런 거 보시면서, 지수 밀리면 해치 테마, 지수가 그냥 긴가민가 하면은 그냥 개별 이슈들 막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잡다하게 봐야 되는 거고, 지수 돌려주면은 그 지수 돌리는 거에 대해서 어디 섹터에 수급이 들어가나, 그리고 수급 들어가면서 또 강한 종목들이 또 튀어나올 거예요. 이건 좀 개별주 움직임이랑 엮일 거는 같은데,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두고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